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빨리 소실이 됩니다. 신선한 잎채소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신선한 잎채소를 3일 이상 두면 70%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금방 따서 먹는 거야. 우리 왜 막 좋다고 해서 케이크고 뭐 막 따다가 뭐 냉장고 뭐 비닐 싸서 냉장고다 뭐 15일, 20일 두는데 영양 손실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예, 먹을 때 그냥 따서 씻어서 먹는 게 제일이지. 상추도 그렇고 뭐든지. 인터넷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중국 이름이라. 그 여자, 그게 배우인지, 원래 그런지 모르는데, 배우 같아. 나와서, 예를 들어 각종 요리를 할 적에 자연에서 채취에다가 직접 만들어서, 늙은 어머니하고 이제 만들어서 먹고 하는 거. 죽순이 날 때는 죽순을 스스로 가서 잘라다가 그걸 벗겨서 썰어서 뭐 이렇게 해서 또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그때 필요할 때 맞아 오늘 먹을 것은 오늘 가서 해먹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런 와이프 정말로 저런 와이프가 실제 한다면 참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새는 뭐 도시다 농촌이다 이게 구별이 없어요. 자동차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이 좋은 말하자면 자연 산 가까이에서 살게 되면 버섯이며 무엇이며 거기에 보면 대나무도 날 것이고 대나무 날 적에 봄에 죽순이 올라와요. 근데 다른 나무와 달리 죽순은 처음부터 그 대나무 크기가 정해져 있어. 대나무가 이만한 대나무는 죽순도 처음 올라올 때 이만하게 올라와. 그래서 산처럼 쭉 해서 우리 키 2배 정도 쭉 올라간 뒤에 그 다음부터 잎이 나요. 근데 상당히 올라가면 질겨져 버려요. 목질부가 되니까 지상에서 한 1m 이내 있을 때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벗겨서 보면 거기에 조직이 그때 그것도 대나무지만 굉장히 연해요. 그것은 이제 요리해서 먹으면 돼. 약간 쫄깃하기 때문에 고기처럼 닭고기처럼 그러지도 않아도 고기처럼 찢으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왜 대나무가 그렇잖아. 이 줄기가 그래서 그 요리도 만들어 먹고 버섯 때는 버섯이고 그때마다 또 가서 뭐 채소원에 가서 채소 좀 따고 과일도 따고 그래서 음식에 해먹는 걸 보면 야 정말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켓서 그래도 사오는 건 그래도 신선해요. 거기서 따다가 그 이튿날 뭐 2, 3일 내에 먹게 되니까 어쨌든 오래 저장하는 것은 좋다고 오래 주는 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수박도요. 통째로 거기서 따가지고 오래 두면 역시 그것도 안 돼. 뭐 후숙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자른 뒤에 잘라서 반절 먹고 반절은 또 뭐 뒀다 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자를 적에 칼에 붙어있던 그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거든. 아무리 깨끗해도 딱 자르면 거기에 박테리아가 묻어서 스매싱 해주는 거예요. 묻히는 거나 똑같아. 칼로 자르면. 그래서 그때 먹어버리면 박테리아 수가 적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염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지만 그걸 갖다가 자른 나머지 반쪽을 그대로 두면 얼마 당분도 많고 수분도 많으니까 번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 먹는다면 수박 속이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박테리아 소굴이 돼 있을 거야. 뒀다 먹는 게 좋지 않다는 소리야.
과일 자체를 그대로 껍질이 있으면 껍질을 프로텍트를 하니까 괜찮아요. 일단 사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선하게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비타민 B9, 폴릭 어시드, 엽산은 금방 얘기한 것 같이 빈혈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요것이 결핍이 제일 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실이 잘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건 오래 두면 그냥 없어져요. 예를 들어 3일만 두면 100g 있던 것이 30g밖에 없어져버려요. 자동적으로 빼르리 닳듯이. 그러니까 그냥 따가지고 바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꼭 엽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혈구 생성 기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6, 12와도 동맥경화에도 같은 작용을 하고, 혼자만 예를 들어 빈혈에 관한 조혈작용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연합해서 또 다른 일도 해요. 태아 신경을 만드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애를 임신했을 때는 대개 매일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신선한 뭐 아스파라거스, 보리, 데이츠, 푸른잎, 채소 이런 것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바이타민 B12, 그러니까 대개 바이타민 1에서부터 B12까지를 비타민 B 군이라고 그래요. 이걸 굉장히 많으니까 비타민 B 계열인데 엄청 많아서 그냥 비타민 B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각자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타민 B12, 이건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합니다. 시아노 그러면 이게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혈구 생산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까 비타민 6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신경계, 뇌활동 이런 게 관계 있으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틴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비타민 그걸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바이타민과 같이 바이타민은 어떤 효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화학물질인데 효소로 작용하는 것을 바이타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바이타민에 가서는 이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민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물질이다. 그래서 바이타민이라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바이타민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떤 효소 작용을 한다고 해서 그걸 구별해가지고 바이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바이타민 A, B, C, D 말고도 아직 안 붙여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이오틴. 이건 세포 생장에 관여합니다. 피부, 모발 건강을 유지하고 땀샘, 신경 조직, 골수 건강 이렇게 그걸 따지기로 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죠. 어쨌든 여러 비타민 B와 함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흡수, 분해 여기에 다 연관적으로 이렇게 또 관계하는, 특히 바이오틴 기름이나 거기 있죠, 열 처리된 기름이나 산화된 기름은 바이오틴 흡수를 방해한다. 이 바이오틴 비타민 B는 열 처리된 기름이나 계란인자 단백질은 바이오틴과 결합함으로 바이오틴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겠지만, 어떤 바이오틴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계란 흰자는 안 먹는 게 좋은 것이죠. 물론 계란 흰자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필요하지만, 단백질이 더 필요한 사람은, 바이오틴보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사람은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안 먹고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생제 사카린과 바이오틴의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그 단백질, 탈모, 빈혈, 우울증, 피부질환을 일으키며 당뇨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주요 식품으로는 뭐 대두는 콩입니다. 홀그레인. 그러니까 껍질 벗겨지지 않은 알곡이죠. 삶은 계란 노른자 이런 건데 이제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콜린도 하나의 비타민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과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 화학작용을 하니까 비타민 뭐라고는 안 했지만 그냥 콜린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노발라민은 비타민 B12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바이오틴이나 콜린은 그런 이름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신경계에 특히 관련 많이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충분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모자라면 파킨슨은 노인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파킨슨 병은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도파민.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운동 이런 게 잘 제어가 안 돼서 고개를 흔들거나, 이게 턱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아래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그걸 아직 와 닿지 않는데, 노인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고 다리도 흔들리고 고개도 흔들리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호르몬 부족에서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콜린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는데 그 필요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 먹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 걸 이제 바이타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C는 아스코르빅산이라고 그러죠. 그냥 어느 책에 또는 어느 약품에 아스코르빈산 이렇게 써 있으면 바이타민 C구나 이게 알아두면 되는데, 약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비타민 C 이렇게 적어준 인그레디언트에 그렇게 된 그 회사도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비타민 C, D 이름을 안 쓰고 아스코르빈산, 포릭산 이렇게 쫙 써놓은 또 회사가 있어. 뭐 이건 굉장히 뭐 새로운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다 그게 비타민 이름입니다. 이름들. 아스코르빅산은 우리 몸에서 뭐 여러 가지 300가지 대사 기능이 한다 보니까, 비타민 C는 한약방에서 얘기하는 감초나 대추나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관련을 해. 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고, 면역 시스템에도 기능이 관여하고, 암에도 그렇고, 감염 염증 예방에도 그렇고, 뭐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도 일조하고, LDL 콜레스테롤, LDL은 로우 덴시티 리피드라고 해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LDL이 나쁜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HDL이 있어요. 그냥 하이 덴시티 리피드라고 해서 이건 고밀도 지방, 이건 좋습니다. 괜찮고. 요것이 많으면은 요것이 끈적끈적해.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어쩌다 하는데, 콜레스테롤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LDL입니다. 저밀도 지방. 그래서 요것을 낮추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혈압이 또 되는 거니까 연관돼서. 그래서 고혈압과 관계가 있어요. LDL은. 중간에 바이타민, 생명에 꼭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해서
뭐 마스터 바이타민 또는 바이탈리티 바이타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비타민 C를 그런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걸 이제 하는 거고, 어디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써 있으면 바이탈리티 바이타민 써 있으면 비타민 C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동맥경화 또는 소장에서 미처 흡수되지 못한 바이타민 C는 대장을 통과하면서 대장 속의 균들을 유익한 균들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대변 냄새를 없애고 대장을 건강하고, 비타민 C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콜라겐은 근육하고 뼈하고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그 중간 물질이 콜라겐입니다. 말하자면 콜라겐은 단단한 뼈보다는 그 중간 물렁뼈와 비슷한,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떠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 세포와 세포가 6쪽에 10쪽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포 다음 세포를,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것도 콜라겐입니다. 이게. 콜라겐은 쉽게 얘기해서 닭다리, 돼지 다리, 거기에 보면 심줄 있죠? 심줄. 그건 이제 삶아서 먹을 때 쫀득쫀득한데, 그걸 오래 끓이면, 그 이제 죽처럼 끈적끈적하게 풀처럼 그게 녹아나요. 콜라겐입니다. 네. 피부를 아주 좋아지게 하고 있어서 콜라겐, 그 다음에 뼈에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연골, 인대 이런 데 좋은 거고요. 연골인대, 골격 발달에 좋고 치아에도 아주 좋고, 자관 어떤 걸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 콜라겐입니다. 그 콜라겐을 생산하는데 바이타민 C가 작용을 하고, 네, 직접적인 건 아니라도 그게 작용하니까 비타민 C가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들어지는 거죠. 재료 많더라도.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만드는 데는 중간 단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멘트 만들 때도 그냥 시멘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 그렇죠? 시멘트 가루, 모래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자갈도 섞고. 그래야지 시멘트만 해가지고 또 바르면 그게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모래 섞고 자갈 섞고 그래야 이게 엉겨 붙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시멘트만 가지고 오면 단단할까 싶어도 그건 쉽게 깨져요. 그러나 모래나 자갈이 중간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붙여주는 작용이니까 만들어 놓은 바위 같은 돌멩이가 되는 것이죠. 좌우간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교질 이렇게 얘기하고도 하는데 그게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콜라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C는 맨 밑에 그 33페이지 맨 아래 그 셋째 줄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독소, 위험한 약, 알레르기를 일으킨 요소, 다른 해로운 물질들을,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그런 걸 통과시키는데,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조직은 쉽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조직에서 세포가 보호받게 되는 거죠.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콜라겐 같은 게 충분히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것이 느슨해져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4페이지. 비타민 C는 인체 내의 많은 대사관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항산화. 이게 이제 항산화라는 건 어떤 물질이 산화되어 버리면 불용성 물질 못 쓰는 걸로 돼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암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항산화 작용. 그래서 비타민 C는 특히 항산화 작용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수리와 재생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특히 조직의 수리와 재생은 그러니까 잇몸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잇몸은 항상 이게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음식을 먹고 상처가 많이 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상처 나면서도 가장 빨리 낫는 것이 입입니다. 입속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천천히 나서요. 그냥 손가락 끝을 다치면 여기 오래가. 근데 입속, 내가 혀를 한번 뼈 깨물었어. 되게 아픈가 싶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나서. 아무 일 없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재생 능력이. 입에는. 특히 그래야 되지만은. 그런데 비타민 C가 모자라면 그런 재생 능력이 느려져. 근데 피가 우리 한 번 나더라도 계속 나. 그걸 교열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열병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비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때가 돼야 그 음식이 나왔거든. 그래서 한겨울쯤 되면 가을쯤 되면 배추로 그 김치를 담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11월쯤 되면 김치가 좀 쉬어지죠? 11월, 12월 되면 그럼 비타민C가 점점 모자라. 그래서 한 1월에서 3월쯤 되면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그냥 입에서 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잇몸에서 피가 나서 안 멈추니까. 그걸 교열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멈춰지냐면 3월달 이제 해동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쑥하고 돈나물이 제일 먼저 돋아나요. 얼음 속에서도 돋아나, 그게. 돈나물 여러분 아죠? 돈나물. 그때 돋아난다 해서 돈나물이야. 그 돈나물 따다가 된장 같은 데 막 해서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없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을 잘 먹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쑥을 못 먹어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쑥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마 뭐 마약 냄새 이런 걸로 올인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게. 근데 쑥 냄새가 우리와 맞기에는 굉장히 향긋하고 또 쑥 냄새나 쑥 연기는 우리 민족, 우리 한자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동물이나 다른 민족들은 싫어해요. 쑥을 좋아하는, 쑥을 먹는 민족이 거의 없어. 근데 우리는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쑥을 태우면 태운 냄새 때문에 모기가 안 와. 그 정도 싫어요. 그리고 나도 여기서 한의원 내가 이럴 적에 약을 만들 때 쑥을 약간 태우는 건 아니고 볶아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볶으려고 그러면 쑥 냄새가 많이 납니다. 뭐 그 옆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흔히 그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난리요. 냄새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는 장거든 괜찮아. 맡을만 해. 이게 냄새가 중요하더라고요. 또 하나, 녹용 싹싹 슬라이스 돼서 있는 것만 여러분 녹용이라고 하는데 원래 뿌리입니다. 뿌리 단단한데 어떻게 슬라이스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술이. 나는 한약 그걸 배웠으면서도 약이 뿌리에서부터 살아있는 식물은 어떻게 생겼고 뿌리를 말리면 어떻고 잘라면 어떻고 잘라놓으면 어떻고를 내가 다 합니다. 근데 요새 공부하는 한의사들은 그것까지 공부 못해. 그냥 실내에서만 하니까 잘라진 약만 봐.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구분해보려면 전혀 못해. 그 식물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라봤어요. 기계가 있어요. 자를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뼈기 때문에 뭐 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물렁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코올에다가 하루 좀 담궈놔요. 물렁물렁해집니다. 뭐 그래서 물렁물렁 아니라 상당히 물러져요. 그런 다음에
기계에 넣고 자르면 슬라이스 탁 할게요. 그냥 뼈 대면은 그 칼자루 부러져 버립니다. 칼날. 그 요령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면 자를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고 안 쓰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녹용 그러면 다 잘라져 있는 것이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어쨌든 그 잇몸 건강에, 그래서 쑥 얘기 나오고 돈나물 얘기 나오는데 쑥 얘기는 한 번 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겨레는, 우리 결의 이름이 한겨레입니다. 한겨레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니까 뭐 조선이라고 하기도 시대가 지났으니까, 조선 그러면 북쪽에서는 북조선이라고 아주 조선 이름을 쓰니까 그쪽 따라가는 것 같고,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뭔 조선이야. 그런데 조선민족,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민족, 요새 또 그러기도, 우리 한겨레입니다. 원래 한겨레는 큰 결여라는 뜻입니다. 한겨레들은 쑥과 마늘을 먹었어요. 특히 쑥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이 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제 여러분은 그 때를 안 거쳐서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적에 10살 이쯤 저쪽에 굉장히 이게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진짜 가난했을 때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돼지 주고 소주는 그 옥수수가루 그 그냥 좀 달라고 사전에서 그거 사다가 백성들 좀 나눠주고 그걸로 죽 끓여 먹고 그래 살았는데, 그것도 죽만 다 끓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쑥을 뜯어다가 쑥국을 끓이면서 옥수수가루를 조금 넣어. 그러니까 옥수수는 조금이고 전부가 쑥이야.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다른 풀은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막 부각 난다고 해서 몸이 붓습니다. 다른 건 부어요. 많이 먹으면. 근데 쑥은 아무리 먹어도 붓는 게 없어요. 그 속에는 영양가도 있어서 쑥만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쑥은 해동이 되면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쑥이고, 또 원자탄이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쑥을 먹기 때문에 아마 제일 나중까지 살아남을 민족이라고 이제 실제로 그래요. 저기 우리 브라스보스토크 거기 살던 이 고려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련에서 맞아, 거기가 연해주죠. 우리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 똑같아요. 민족을 없애버려야 골치 안 아플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많이 사니까, 지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처음을 잡아다가 중앙아시아로 가는 열차에 다 실었습니다. 수십만 명. 그래서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 어느 나라에 가다가 그냥 다 밀어서 그냥 내려줬어. 그냥 벌판에다 내려놓은 거야. 죽든지 살든지. 죽으라고 내려놓은 거지.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90%가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면,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들을 파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감자같이 이제 봄이 되면 싹트기 위해서 동이줄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거냐면 엘리움 속이라고 해서 마늘, 부추, 파 이런 종류는 덩이로 되어 있어. 그게 땅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캐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으면 그것도 영양가 없고 식사가 됩니다. 우리는 마늘하고 쑥으로 살았다고 그러죠. 신화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돼서 쑥이 올라오기 쉬워요. 쑥만 올라오면 우리는 살아요. 그때까지는 버티면 삽니다. 쑥 먹으면 사니까. 우리 체질에, 우리 민족의 체질에는 쑥이 맞아요. 쑥국, 봄에 쑥국 먹어본 일 있어요. 쑥국. 그거 먹는 거랑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잇몸 건강 유지도 그래서 봄이 되면 쑥이라든지 돈나물 이런 거 먹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보충이 되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그전에는 이른 봄쯤 되면 그냥 이렇게 웃거나 다 피가 있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시절에 관계없이 과일이며 채소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딸기 그러면 7월이 제철인데 지금도 나와. 이제 온실에도 하니까 수박도 그렇고 제철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박은 7월, 8월 딱 나오고 그 다음 9월은 없는데 지금도 나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시사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고생하다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까 그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나 우리 동족인 북한이나 거기 비교하면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하고만 비하니까 늘 내가 못 살고 못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비교 대상을 살짝 바꿔보면 말하자면 마음의 평화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몸의 평화는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못하는데 왜 그래 그러는 불행한 거고 그냥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달라요. 바라보는 항상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 속에서 살다 가는 거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면 항상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다고 해서 아래만 쳐다보라 소리는 아닙니다. 위아래 다 봐야 갈 수 있는 우리가 나가는 길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염으로 인한 염증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비타민 C는 그런 데에 항암 효과 이게 관계 안 되는데 아까 얘기하기에 뭐 300종 이런데 굉장히 관계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어디다 좋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좀 어리석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다 좋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항암 효과도 있고 콜라겐 생성하는 데도 이게 하고 상처 여기는 콜라겐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작용하거든요. 네. 화상 회복 체내의 엽산 타이로신 작용을 촉진하고 철분 흡수를 증대하고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뭐 쭉 그런 소리가 다 있습니다. 과음, 흡연 뭐 그랬을 때도 좋고 항우울제, 진통제, 항응고제로서도 이게 결핍될 수가 있고 바이타민 C가 결핍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5, 6째 줄 보세요. 괴혈병, 잇몸 출혈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괴혈병이라는 병이 거의 없어요. 가끔 잇몸에서 피는 사람이 있는데 뭐 큰 병 걸리지 않는데 비타민 C만 먹으면 그냥 나서요. 치아 손실 가능성, 제 이빨이 잘 빠져요. 상처 회복도 잘 안 되고 부종이 발생하고 잘 붓는다 그럽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러죠. 감기 걸리면 비타민 C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비타민 C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를 먹음으로 해서 감기나 다른 염증 같은 것을 발생하는 걸 막아줘요. 튼튼하게 만들어. 사실은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물질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 너무나 그 바이러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1번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항체를 만들어내면 항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린 사람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감기약을 만드냐면 조사를 해요. 아, 올해는 1, 2, 3번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릴 거다. 그러면 1, 2, 3번 바이러스에 관한 항체만 만들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감기약 먹으면 한 50%, 60%는 나서. 근데 나머지는 먹어도 안 나서. 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낫는 그런 약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감기는. 그래서 감기는 내가 체력이 강하게 해서 이겨내야지 결국은 감기약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방주사 맞고 하는 게 바로 예방 이건데, 이게 몇 퍼센트를 위해서 이건 이걸지도 모른다 하고 그냥 예방주사 만들어내는 거지, 수백 종류가 있는데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열이 난다 그러면 해열제 주고, 해열제만 주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하면 진통제 주고. 그래서 진통이 드는 동안에 내 몸에서 감기를 이겨내면 낫는 거야.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아픈 거죠. 어쨌든 도움이 되는, 몸을 튼튼하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 주요 식품으로는 자원, 비타민 C는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녹색 채소, 특히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고추. 고추하고 비슷한 게 뭐죠? 네, 그걸 뭐라고 하더라?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오렌지에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건 굉장히 많으니까 파란색 그런 채소를 많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보통 때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근데 문제는 계절상으로 이게 부족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그럴 염려는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비타민 C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죠. 간혹 있는데 편식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채소 안 먹고 밥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밥은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편식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특히 노인이 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노인들, 그저께도 어떤 할머니 와서 치료받는데 자꾸 눈 떨고 그러니까 그건 기운이 부족하면 그렇거든. 그래서 맞아, 먹는 걸 부실하게 조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기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걸 표현해가 그런데, 양반에서는 그걸 그러면 뭘 표현은 말이 없어서 에너지라고 그냥 하는데, 에너지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고 비물질의 얘기야. 근데 그래서 여기를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말에는 이제 다 있어요. 우리말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에 관한 얘기. 기분 나쁘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죠? 기분이 나쁜 상태를 여러분 알죠? 어떤 때 기분 나쁩니까? 자원, 기분 나쁘면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것은 기의 분배가 나쁘다고 말이에요. 기의 분배가 나빠. 기가 우리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르게 쫙 분포돼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포가 잘 안 돼. 위에 기가 잘 안 들어가면 위가 썩어요. 소화작용이 잘 안 되잖아.
기후 분배가 나쁘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참 기분 좋은 때 있죠. 우리말로 다른 나라 말에 이거 없어요. 우리말로는 기분 좋다. 기분 좋아. 기후 분배가 좋다 그 소리입니다. 기가 고루고루 분배된다 소리야. 몸에 기 죽어. 기 죽는다 또 마찬가지야. 있던 기가 죽는다 이 소리. 죽는다는 것은 작용을 제대로 못 한다 소리. 갑자기 기가 심리적인 어떤 원인이나 스트레스나 이것 때문에 작용을 못해요. 그걸 기 죽는다고 그래요. 기 죽는 상태에 우리 알죠? 몸에 기 살아. 기가 살아. 기를 살려야 돼. 기 살려줘야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기 죽네, 기 살아. 그 다음에 기가 빠졌다. 그런 소리도 쓰고. 이 기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비물질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서양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관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음식 속에도 기운이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어저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는 여자도 장로가 있어요. 여성 장로분이 있는데 그분이 튀긴 걸 하나 해왔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뭐냐면 깻잎. 깻잎은 좀 맞는데 깻잎이 요새는 잘 돋아나서 다 따니까 꽃이 일어나서 그게 깨가 열잖아요. 깨가 열면 완전히 말라서 죽으니까 안 되지만 깨가 들어있는 상태로 아직 연결지 않는 상태로 꽃이 핀 뒤에 꽃대가 남아있어요. 파랗게. 그때 잘라서 그걸 잘 튀기든가 조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식물이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최종 목표는 꽃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을 피워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꽃을 피는데 온 있는 힘을 다해요, 식물이. 그래서 기라는 입장에서 보면 기가 가장 충만한 것이 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꽃을 한약으로 많이 이용해요. 우리 한약은 다려놓으니까, 식물 다려놓으니까 먹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근데 기를 먹는 거지, 한방에서. 예.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은, 대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물 내재 미네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물이죠. 무기물.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진짜 얘기로는 일렉트로라이트죠. 파이토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는 식물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가, 그래서 이게 전해물질인데 이제 무기물입니다. 대개 나트륨, 칼륨, 혼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트륨 그러면, 소디움 그러면 그냥 이 금속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눈에 보이게 있으면은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기를 띠게 되면 전해질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를 띤 물질로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가스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지만 이게 전기를 띠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적이 띈 거하고 양적이 띈 거하고 합쳐져서 NaCl이 돼요. 이게 이제 소금이거든요. 소금. 이 소금은 물질로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근데 물에 녹으면 이 전해질 상태, 요것이 파이토 일렉트로라이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식물 내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이게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서 미네랄 가지고 하면서 조개 껍질 막 갈아가지고
칼슘이라고 팔아요. 조개 껍질 갈아서 파는 사람 많잖아. 칼슘 맞아. 근데 그 칼슘은 그냥 광물질이 칼슘이고, 우리가 필요한 칼슘은 두 개의 양전기를 띤 요게 필요한 겁니다. 요게. 물론 그 조개 껍질을 우리가 먹어서 위산에서 녹여서 하면 한 1%는 칼슘으로 변해요. 근데 뭐 선지자 보면 요게 뭐 칼슘인데 밥은 데다 넣어서도 하고 뭐 비싸게 팔아. 한 병에 얼마씩 받느냐 모르겠는데, 그거 그냥 조개 껍질 뭐 닭뼈다귀 뭐 이런 거 갈아서 팔면 되는 거야. 사실은 다 버리는 거 원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게 사실. 그래서 요걸 먹으려면 식물 속에, 동물 속에, 생물 속에 들어있을 때는 요 상태예요. 밖으로 빠져나오면 칼슘 덩어리가 이게 금속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칼슘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라든가 어떤 식물을 많이 먹어야지 섭취가 제대로 되는 거지, 칼슘 필요하다고도 조개가루 먹어야 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1%나 될까? 근데 뭐 선전하면 그 칼슘이나 이 칼슘이나 구비를 못 하니까 이거 많이 먹어봐야 우리 몸에서 이걸 전해질로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건 대변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먹으면 도움이 되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물로 먹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라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위산에서 막 녹여가지고 전해질로 만들어 쓰기도 하지. 그게 파는 것이 꼭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먹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식물, 동물 통해서 채소나 고기나 이런 걸 통해서 먹는 것이 올바로 흡수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미네랄은 전해 물질, 전기를 띤 광물이 미네랄입니다. 전기를 띠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에요. 광석이요, 광석. 그래서 거기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 몸도 뼈도 만들고 우리 몸을 만드는데 전부 쓰이기 때문에 마치 시멘트 모래 자갈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듯이, 시멘트 없으면 집 못 짓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거기에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조금 필요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슘, 마그네슘, 소디움은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포타슘은 칼륨이라고도 하고, 인 등은 많이 필요해. 브롬, 크롬, 구리, 게르마늄, 아이오다인, 요오드죠? 철, 모리브덴, 이런 건 조금만 있어도 돼.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안 먹으면 되냐? 중요한 가치는 똑같아요. 많이 필요한 거 반절 안 먹으나 조금 필요한 거 반절 안 먹으나 똑같아요. 조금 필요하다고 안 먹어버리면 부족증이 일어난다 그 소리입니다. 양이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체내에는 일정량이 있어야 하고, 어떤 미네랄은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것이 있어요. 저장하고 있다가 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는 게 있어. 칼슘인 그런 거는 뼈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못 먹게 되면 뼈에서 녹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칼슘을 많이 안 먹었어. 철분도 많이 안 먹었어. 근데 임신을 했어. 근데 아기는 이빨도 만들어져야 되고 피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이빨이 녹아 들어가서 애기 이빨을 만들고 엄마 피에 있는 그런 철분을 끌어다가 애기 피를 만듭니다. 원래 애기 거부터 최소한 애기 거부터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는 이가 아주 부실해져. 그래서 애 낳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막 불고기도 해주고 막 갈비 주고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이가 제일 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음 낳았을 때는 물은 죽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영양이 좋아지면서 고기도 먹고 고기도 이제 물렁한 거 별로 안 씹어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줘야지 꼭꼭 씹어야 되는 걸 주면 이가 다 망가집니다. 그런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엄마 산모한테 와이프한테 애를 가졌다거나 애를 낳은 뒤라든가 신경 써서 영양 섭취도 잘해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잘 안 해주면 나중에 돈 엄청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젊었을 때 그 애를 막 가지고 생산할 적에 예를 들어 1,000불을 들여서 잘해줬어 와이프한테.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하기 싫다거나 몰라서 안 해줬어. 그래서 이빨이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뭐 빈혈도 생기고 그러면 치료비로는 10,000불도 더 들어가. 그러니까 잘해주면서 크레딧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못해주면은 거기에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 돈도 엄청 들어가. 여러분 어떤 걸 택하려합니까? 예, 꼭 사랑해서도 해주는 거지만 이게 필요해요. 두 가지 다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 많이 나오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듐. 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트륨만 소금이 아니라 NaCl로 되어 있어요. 소금은 NaCl인데 나트륨하고 Cl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결합한 것이 NaCl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소금은 가장 쉽게 물에 잘 녹죠. 물에 녹으면 물속에다 넣으면 녹아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달리 칼슘이나 이런 것과 달리 나트륨이나 이 클로라이드, 염소는 소금을 먹고 물 마시면 그냥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요새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고구려 시대 그때는요 소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소금 때문에 전쟁도 오고 그랬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을 못 쓰니까 여러분 그 연수국에서 보면 고구려 중흥이나 이런 연수국에서 보면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나라는 괜찮은데 내륙에 사는 나라는 문제가 돼요. 어쨌든 소금은 주로 혈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혈액과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체액의 성분. 체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혈액은 뭐냐면 혈관을 돌고 있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하고, 돌다가 빠져나와서 세포 사이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에 영향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서 돌다가 세포 사이로 빠져나오는 것도 혈액이냐? 그건 체액이라고 하는데 성분은 똑같아. 틀린 점은 뭐냐면 액체는 빠져나와도 무기물 같은 거 들어있는 액체는 빠져나와도 혈구는 못 빠져나와요. 적혈구는. 그래서 적혈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혈액이라고 하고 그 적혈구가 걸려져 있는 적혈구 말고 빠져나온 걸 체액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체액이나 혈액이나 성분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체액이 이제 또 너무 많으면 심장에서 걸러져요. 우리 몸에 너무나 체액이 많으면 걸러서 내버립니다. 일정한 양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물을 많이 먹잖아. 물을 한 잔 먹었어. 그럼 한 잔만큼 체액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흡수를 다 했다면. 그러면 한 잔을 어디서 버려야 돼. 쓰고 나서 이제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버리거나 땀으로 버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나트륨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보통 그냥 소디움 또 그냥 NA라고 그랬어요. 소디움이라서 SO라고 하고 NA라고 했는데 왜 나트륨이라고 소디움이라고 했는지 그건 뭐 어원적인 것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트륨 NA 써놓고 소디움 여기 요것도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나트륨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소디움 클로라이드. 소디움 수치가 감소되면 심장에서 감지하고 갈증을 느끼게 해요.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고 싶죠? 어디서 마시게 하냐면 심장에서 그걸 체크해요. 이 나트륨 양이 너무나 많다. 맞으면 우리 피는 0.9% 나트륨 NaCl 용액입니다. 이게 농도가 0.9%인 것이 정상이야. 근데 0.9%보다도 높아. 그러면 야 너무나 진하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물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센서가 거기 있는데 그 센서가 뇌에 달리면 뇌에서 갈증 중추해서 물 목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럼 물을 마시면 물이 이제 흡수돼. 소장에서 쫙 흡수돼서 들어가면 농도가 낮아지는데 농도가 너무 낮아졌어. 0.8이 됐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콩팥에서 물을 걸러내. 0.9% 될 때까지. 그게 오줌이야. 그러니까 콩팥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콩팥을 잘 모르는데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근데 요새 잘못 알고 무조건 어떤 의사들이 얘기하고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은 얼쑤 많이 먹어야 돼. 콩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잘 걸러내니까. 그럼 독소도 많이 빠지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콩팥이 이러다 보면 약해졌어. 예를 들어 콩팥은 1리터밖에 걸러낼 수 없는데 내 콩팥이 나는 1.2리터 물을 마셔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리터 걸러내고 1리터는 못 걸러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처 못 걸러내는 것은 제일 먼 곳에부터 버려요. 네, 발부터 부숴. 발, 상단지, 손발 붙게 돼요. 살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물 때문에 물주머니야.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세포 속에다 넣으니까 살찐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비계가 많은 게 아니고 수분이 많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주머니나 같은 거야. 콩팥이나. 콩팥의 능력에 따라서 물을 마셔야 돼요. 젊을 때는 콩팥이 좋았어요. 나도 30대 때는 얼마나 콩팥이 좋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시골 중학교 선생님을 한 3년 했는데 진짜 시골이야. 눈 한 번 오면 15일 동안은 차가 안 다녀. 다닐 수가 없어. 눈만 이게 쌓이니까. 그래서 숙직을 3일씩 돌아가면서 한 달 방학에 선생님 10명이니까 숙직을 3일씩 하는데 거기 지키는 용인 아저씨하고 눈이 다 뽑으면 학교에서 나오지도 못해. 그래 나는 가자마자 그때는요 막걸리 통이 나무로 된 많은데 우리 오크통 같이 수통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랬었어요. 대두 한 방 짜리를 3마를 배달하라고 주장
뭐 양조장에 연락해서 돼지 3마리, 돼지고기 10근 배달을 하고. 왜 그러냐면 하루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술이나 한 잔씩 하자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하는데 먹어봐야 막걸리 한 통 하고 돼지고기 3근이면 될 거 아닌가 계산하고 돼지고기 10근 하고 막걸리 큰 통으로 3통을 했는데 아침부터 먹기 시작해서 저녁 밤 12시 되니까 다 없어졌어.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다 마셨는데 큰 술통 요것이 3개를 그냥 하나만씩 마신 거야. 하나만이 어디 갔을까요? 내가 마셨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콩팥에서 다 걸러서 그냥 한 잔 먹고 가서 오줌 싸고 한 잔 먹고 싸고 그냥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멍청한 일이에요. 콩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동안에 20리터가 뭐예요? 대두 한 마리는 이제 20리터인데 한 3, 40리터를 1리터만 먹어도 되니까 3, 40리터를 먹어놨으니 그건 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주먹만 콩팥 2개에서. 지금은 그래 먹지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그게 되는데 그게 걸르지 잘 못하는 사람은 이제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기죠. 건강할 적에 그걸 오래오래 간직하면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아까 했듯이 콩팥이 나빠졌는데 젊은 사람들은 물을 좀 많이 먹어도 돼. 근데 노인들도 막 물을 많이 먹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막 부어왔어. 물을 얼마나 먹느냐 하니까 내가 양방병원에 있을 때 흑인이 막 뚱뚱해 있어. 내가 물을 만져보니까 물이야. 물 얼마나 먹나 하니까 페트병으로 2개 먹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콩팥이 나쁘거든. 이게 물이요. 물을, 그런 사람은 물을 조금 먹어야 돼. 너무나 적게 먹어도 안 되지만, 적어도 필요할 때, 목마를 때만 먹으면 됩니다. 사실은. 왜? 콩팥에서 다 알아서, 야, 이게 너무 농도가 높다? 물 먹고 싶네? 먹어주면 돼. 그게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자연적으로는 목 마르면 먹고 안 마르면 안 먹는 게 그게 자연현상이야.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 왜 먹냐고요. 독소? 그렇게 해서만 물로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아직 뭘 선자거나 뭘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려요. 근데 그걸 다 적용시키면 안 돼. 적어도 신장이 나쁜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장이 좋으면 물을 조금 더 드십시오. 그 말은 옳아. 근데 그 소리는 빼버리고 물 많이 먹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한 컵씩 먹네. 신장 좋은 사람 괜찮아요. 나쁜 사람은 독을 먹는 거나 같은 거예요. 독을.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신장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2개인데 한번 막아주면 나중에 투석한다고 그래요. 투석이 뭐냐면 신장 기능이 안 되니까 밖에다가 신장 기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동맥 하나를 잘라서 내 피를 통과시켜요. 걸러가지고 다시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병원에서 살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투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독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오줌 못 사니까 오줌 대신에 그걸 걸러줘야지.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원에서 가만히 눈만 뜨끔보고 먹고 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이냐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어디 수술해서 그냥 너무 밀고 이게 다니면 그게 인생입니까? 물론 그분들 들으면 좀 화날지 몰라도 밥만 먹고 팍 거리면 그건 인생 생활이 아니에요. 건강했을 때 그야말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금기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부종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발이 부수면 신장이 나쁜 겁니다. 쉽게
얼굴이 부으면, 손발이 부으면 신장, 얼굴이 부으면 폐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진단을 해요. 폐에서도 그 수분을 많이 내보내잖아. 심장에서만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데도 많이 나가요. 땀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 1리터를 내버린다면 한 0.7리터는 오줌으로, 뭐 0.2 정도는 호흡으로, 또 땀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부종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신장하고. 신장은 부종하고도 관계 있고 혈압하고도 관계 있고, 이 고혈압 환자가 꼭 혈관 문제가 아니라 콩팥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어떤 뭐 혈관이라든지 신장하고 관계 있는 것보다는 콩팥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장내과라고 그러죠. 심장내과가 아니라 심장이 아니고 신장. 심장내과하고 혈압하고 고혈압은 심장내과보다는 신장내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콩팥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 콩팥이 망가지면 고혈압이, 혈압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나요. 자, 37페이지 이제 그 계속해서 보면 뭐 칼슘 유지를 위해서 500 내지 1000mg의 공급이 필요하고 뭐 정도 그런 소리가 좀 있습니다. 저 맨 밑에 그 포스포러스 인 하기 전에 이제 그걸 보면 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메스꺼움, 복부 통증, 혼란증, 감성장애, 코마, 비정상적, 뭐 심장박동, 뭐 이런 등등 일어나는데 그건 증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어, 정어도 해산물, 진창세 이거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먹으면 돼요. 사실은 뭐 어떤 게 더 많이 들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먹는 걸 골고루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는 포스포러스, 이게 인입니다. 인이라고 그러면 이 포스포러스, 이것은 금속으로 인이고 이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띠고 있냐면 HPO4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소 하나와 인 하나와 산소 4개 HPO4 형태로 붙어 있어요. 전기를 하나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인산, 그러니까 포스포러스라고 합니다. 인산염, H2PO4. 저 괄호 안에 있는 걸 이제 잘못했네. H2입니다. H2 썼는데요. H2PO4. 그 형태로 뼈에 있고 세포내에 있고, 이는 그냥 인이라는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이 모자란다면 뼈를 갈아서, 뼈에 문제 있다면 닭뼈 갈아서 막 팔고 그러잖아요. 골다공증에 좋다고. 골다공증이 전부 닭뼈다귀, 저기 왜 어디야, 닭 파는 꼬요 놓고 이런 데서 그냥 먹고 버린 거 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수거에다가 잘 씻어가지고 그걸 갈아서 파는 거 비싸게 팝니다. 그게 림칼슘 많다고 파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약 생산하는 것들 가서 원래 어떤 걸 갖다 만드는가 그걸 보면 참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많아요. 어떤 의사가 어떤 책에 써왔더라고요. 골다공증약이라고 해서 뭐 100g에 몇십 불씩 받는데 그거 먹지 마라. 뼈를 구두구두 잔뼈 이런 거 씹어 먹으면 된다. 닭뼈 다 갈아다가 파는 거다. 이렇게 쓴 책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은
뼈를 만드는 거니까 인을 많이 먹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요. 또 DNA 구성물질이고 이게 뭐 뼈뿐이 아니라 아주 DNA 디옥시1분 1표라고 쓰더라고 하는 DNA, RNA는. 그래서 이는 마그네슘, 칼슘과 함께 항상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인산염증은 2.6mg 이하, 2.6mg까지는 있어야 돼. 그 이하로 있은 경우에 신장 기능이 약화되거나 뭐 신장 투석이 장기화될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생기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일어나고 또 이뇨제를 해서 이뇨제는 오줌을 막 빼내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많으면 이뇨제를 이제 써가지고 그냥 콩팥을 미력을 시켜서 오줌으로 많이 내게 하는 게 이뇨제인데 이뇨제를 너무나 많이 오줌을 빼내면 거기에 흘러나가요. 그래서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어지럽고 그래요. 한여름에. 그래서 한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을 먹으면서 반드시 소금알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소금알을 하나씩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군인 갔을 때도 한여름에 훈련할 때는 훈련 1시간 하고 물 먹어도 쫙 쓰죠. 그때는 소금 하나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은 어지럽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래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땀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땀으로 또 오줌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2.6mg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농도가 올라가. 이제 0.9%보다 농도가 올라가. 농도가 올라가면 혈압이 높아져. 왜? 농도가 올라가면 농도를 물기 위해서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으면 혈액의 양이 많아져.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짜게 먹으면 고혈압되고 한다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혈관이 약하고 심장이 약한데 그래도 지금 있는 피만 펌프질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짜게 먹어서 물을 한 컵 더 많이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장이 강한 사람이야 문제가 없습니다. 한참 젊을 때야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그네슘. 이건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다른 이름 따로 없습니다. 다른 것처럼.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효소에 작용해서 아주 아까 얘기했듯이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 이런 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니까. 엽록소 이런 것도 있고 화학적인 MSG나 이뇨제 등도 마그네슘을 배설시켜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MSG를 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니까 안 넣는다고 하면서도 안 넣을 수 없는 게 MSG입니다. 안 넣고 요리를 하면요 맛이 없어. 그럼 일단 손님들이 맛없다고 해요. MSG 넣었다고 그러면 또 싫어해. 그러니까 안 넣었다고 하고 조금 넣어. 안 넣고는 그 맛을 낼 수 없어요. 아니면 담백하니 먹어야 돼. 그 맛이 없는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돼. 그 짜장면 저기서 하는데 그 고소히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너무나 그냥 추구하면 이런 걸 많이 넣게 됩니다. 어쨌든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면 이것도 뼈도 만들고 그러지만 특히 결핍이 일어났을 때는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쥐가 난다고 그러거나 떠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요. 꼭 쥐가 나는 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서 너무나 근육에 힘이 없으면
너무나 많이 일을 많이 시켰어. 일을 오늘 많이 했어. 그럼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는 거. 너무나 피곤하면. 그게 이제 근육에 너무 많이 일을 시키면 그렇게 돼.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쥐도나 떨린다 그러면 마그네슘 결핍일 가능성이 많아. 무조건 쥐나면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마그네슘 먹어야 한다고, 바나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될 사람도 있고, 쉬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요. 원인에 따라 다른 거지, 한 번에, 요새 많이 인기 있는 게 뭡니까? 개회충약. 개회충약이 바닥났대. 암에 좋다고 그래서. 실제로 암에 좋답니다. 암 예방을 해줘. 우리 항암제 얼마나 비싸요? 근데 개회충약이 그거보다 더 좋대. 어떤 의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요새 뭐 그냥 품절됐어. 그러면 품절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개회충약이면 개나 사람이나 같은데 사람 유충약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 똑같대. 이 회충약을 먹으면 기생충도 박멸되고 암도 안 걸리고. 그 기생충약 안 먹으려고 할 게 없어요. 정기적으로 먹어야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회충도 없어지고 기생충도 없어지고 암도 좋고. 그게 이제 일종의 기생충약으로서는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런 작용이 있나 봐요. 양리적으로 어떤지는 나 모르지만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왜 비싼 약을 이게 먹어야 합니까? 어쨌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그런 거 있고 맨 밑에 보면 그것뿐 아닙니다. 월경전 증후, 피로, 부정맥, 불면증, 암, 신장결석, 저혈압, 고혈압 굉장히 많습니다. 마그네슘이 이렇게 필요해요. 마그네슘, 철분, 칼슘은 많이 있어야 돼요. 주로 근육관계, 신경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근육적으로, 유아경련, 근육통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39페이지 보론은 이것도 어떤 마그네슘이나 인산처럼 그런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보론은 스테로이드 계열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이 관여한다고 그러니까 뼈, 근육 이거 관계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과 인과 비슷해. 그러니까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만 있으면 되고 마그네슘만 있으면 되냐면 보론도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 시멘트 만들 적에 시멘트하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있어야 되듯이 적절한 보론 섭취는 칼슘, 마그네슘 후 이는 손실을 막아줍니다. 마치 모래나 자갈처럼 그런 역할을 해줘요. 보론은 뇌기능 향상과도 관계 있어서 주로 보론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사과, 당근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미움. 크로미움은 포도당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콜레스테롤, 지방, 단백질 합성에 관계되는 게 크로미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씩 필요한 것입니다. 크로미움. 크로미움은 그 중간에 보면 저혈당, 고혈당 이런 얘기 안 하죠. 혈당과 아주 관계가 깊다는 것이고요. 40페이지에 그 맨 위에 미국 이름의 경우에 10%만이 음식을 통해서 크로미움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크로미움의 결핍이 흔하다는 그 뜻입니다. 다른 것은 빨리 예를 들어 불안하다, 피곤하다, 불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크로미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크로미움이 신경계에 작용하니까 크로미움이 부족하면 불안증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 불안하다면
전부 크로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크로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피곤, 혈당 조절 장애, 아미노산 생성 장애 등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과불급. 남는 것보다는 살짝 모자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불급이라고 하죠. 모든 인생에서 모든 것이 그래요. 너무나 잘하는 것도 그래. 과불급. 너무나 넘치는 것은 약간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적당하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나 넘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코퍼. 코퍼는 불입니다. 불이. CU라고 그러죠. 원소로는 CU. 이것도 이가 이온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지 구리 자체를 구리 가루를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구리 가루를 먹어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 약간은 1% 정도는 되겠지만 그 금속 자체가 또 우리에게 해를 미치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온 상태로 흡수해야 되는데 이온 상태로 흡수를 하면 식물이나 동물성으로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구리는 혈류라든가 이런 데 만드는데 혈액을 만드는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면 빈혈, 탈모, 설사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빈혈 그러면 우리는 철분 그러는데 철분은 충분한데 구리가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구리는 조금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필요한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중요도는 똑같아. 많이 필요한 거 100g 필요한 것이 50g 모자랄 때 하고 1g 필요한 것이 0.5g 모자랄 때 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0.5g이니까 아이 50g인데 이거 아니고 50g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무게가 작용이 같아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양이 필요하냐 적은 양이 필요하냐 이것만 좀 다른 것이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적은 양 필요한 것은 적은 양만큼 꼭 먹어야 되고 많은 양 필요한 것은 많은 양만큼 꼭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늘 섭취해 줘야 돼. 우리 탄수화물 지방 우리 설처럼 비계처럼 많이 먹으면 비계 쪘다가 안 먹으면 또 쪽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필요한 만큼만 많이 저장하는 것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조금 저장성 있다가 다 내보내요. 근데 부족하면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늘 먹어줘야 돼. 이것은 항상 늘 먹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바이타민, 무기염류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여기 보면 콜라겐 어떻고 빈혈, 탈모, 설사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빈혈이다 그래서 철분이 다 부족하냐 철분 먹어야 된다고 철분 사다 줘. 근데 빈혈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르죠. 철분 때문에 일어나면 철분을 먹어줘야 되고 구리 때문에 일어나면 코퍼, 구리를 먹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그 선지식 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아까 몸에 있는 독소 예를 들어 구리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독소가 됩니다. 그러듯이 많은 양을 있는 것을 뽑아내려면 오줌으로 뽑아내야 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여분의 독소는 빠지는 건 맞지만 콩팥이 너무나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콩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콩팥 건강이. 요새는
콩팥이 두 개가 하나가 나쁘면 하나님은 항상 두 개씩 줬어요. 콩팥도 둘이고 콩팥도 둘이고 눈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심장은 하나야. 그죠? 위도 하나야. 입도 하나야. 귀도 둘인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귀는 둘인데 둘로 잘 들으라는 뜻이고 입은 이것 때문에 문제 그렇잖아도 하나만 뚫어놔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앞뒤로 둘이 있어봐요. 얼마나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거짓말하고 이쪽으로 참말하고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고장나면 안 되지만 하나는 떼어내도 하나만 가지면 살아요. 우리 허파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그런데 둘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걸 떼어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두 개니까 하나 줄 수가 있어요. 줘도 돼. 네. 그런데 하나, 내 거 하나라고 가져가라고 할 사람, 줄 사람 아주 드뭅니다. 그죠? 특별한 어떤 관계가 아니면. 근데도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친척 부자간이면 이제 조직이 잘 맞으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신장이 두 개가 다 망가져서 돌아가셔야 되겠다. 아들이 하나 줘도 돼요. 뭐 또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 줘도 되고 잘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무 신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신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걸 떼내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걸 그 혈관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콩팥 4개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거 망가진 거 2개, 남의 거 받은 거 2개. 주로 사형수나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게 되거나 도네이션 하잖아요.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을 하면 여러분 요건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젊었을 때 장기 기증하겠다고 사인했어. 근데 그걸 해지를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잊어버렸지. 교통사고 났어. 병원에 갔어. 가져버립니다. 왜 가져가냐고 막 그런데 그거에서 가져가요. 기증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그런 놀란 것이 있으니까 자손에게 알려줘야 돼. 아들, 딸들에게도. 내가 어떤 경우에 되면 그 기가 막혀서 딱 죽었다면요. 그 소셜 시큐리티 뭐 탁 쳐서 하면 그 기증 받은 곳에 먼저 연락이 가. 그래서 거기서 와서 바로 가져가요. 뭐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야. 가져가라고 해도 안 해도 그냥 가져가. 물론 뭐 어떤 보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똑같이 우리 미국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면 먼저 치료해 주잖아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빚이야. 없어도 못 갚으면 줄 수 없어. 국가서 안 받아. 그런데 만일에 1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빼갑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이 메디칼 여기 사는데 딸이 아빠 쓰라고 한 2,000불 붙였대요. 아빠 2,000불 부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막 그 전화 받은 즉시, 그러니까 입금했다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벌써 빼갔더래. IRS에서. 주로 못 빠져가요. 자기 이제 치료를 했죠. 얘를 무릎 수술했어. 14만 불이 나왔어. 돈 없어 못 냈어. 냈지라 그래. 그럼 놔둬. 근데 그 부자에 조금이라도 여금의 돈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빼갑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주려면 캐시로 주는 게 좋아요. 캐시 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두면 메디컬 받아 약 타 먹고 뭐 어쩌고 그러죠? 이게 다 빚입니다. 빚이요? 어느 순간에 가지고 소용없어. 송금해봐요. 그러듯이
근데 그렇게라도 우선 국가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척추 수술하면 100만 불 그래요. 너무 비싸. 국가에서 돼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싼 값으로 의료보험도 주는데, 의료보험은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잘 돼 있어. 원래 의료보험 미국도 하려니까 얼마나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오바마 케어 좋은 거 없애자고 난리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두환 때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니면 못 했을 거예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 난리 나서 못해. 전두환 때는 3,600대 막 보냈죠? 딱 전국민 의료보험. 우리도 그때 나 고등학교 선생님 때인데 한 달에 2만 몇천씩 띄어야 돼요. 나는 안 아픈데 불만이 많았어. 근데 찍질 못했어요. 그때 뭐라고 해? 3,600대 그냥 주소세도 모르게.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모르고 잡혀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가 그렇게 잘 시켜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소리는 더 커.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자유를 주니까 더 큰 소리가 나. 시끄러워. 어쨌든 그 시대에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를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쁘지만 의료보험 해놓은 거 그것만큼은 참 잘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죠. 한국으로. 그 약값까지도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해요. 미국은 의료보험공단 그런 게 없어. 정해지 못하니까 그냥 공장에 주기도 생산자가 어떤 것은 1불짜리인데 600불 받는 것이 있대. 약 하나에. 생산비 1불인데. 물론 약간은 이익은 남겨야 되겠지만 너무 심해. 한국 같으면 1불이라면 공장 생산도 돼서 50불 이렇게 했을 거야. 미국은 그걸 못 하니까 받고 싶은 대로 받아. 안 사먹으면 말아라 그러지. 꼭 필요한 약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세계에서 잘 되어 있고 미국 의료보험도 한국 사람이